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3년 12월에 진행했던 완벽한 평면 전시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어, 이 전시가 2013년 12월이잖아요. 그리고 이 이후의 전시가 2014년 1월 달에 영암미술관 개인전이 있는데 두 전시간의 텀이 되게 짧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됐냐면은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때 그 완벽한 평면전 이게 리하 갤러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대전에 있는 카페 갤러리예요. 카페 갤러리인데 그때 그 당시에 고양이 낮잠이라는 카페 갤러리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 지하에 이렇게 전시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개인전을 하게 됐는데 뭐 제가 기억에 그때 4명인가가 선발이 됐는데 제가 좀 시간이 좀 뒤로 미뤄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시 스케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영은미술관에 입주를 하게 됐거든요. 영은미술관에 입주를 하는데 제가 그때 11월 달인가 입주를 했는데 저는 들어가자마자 제가 1월 달에 바로 개인전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5개월 입주를 하는데 5개월 입주를 한 다음에 5개월 동안 작업을 하고 개인전을 할 줄 알았는데 바로 그냥 1월 달에 개인전 일정을 잡아주셔서 아무래도 제가 신진 작가다 보니까 1월 달은 사실은 좀 비수기잖아요. 사람들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좀 그 시간에 배정이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텀이 좀 짧아요. 그렇지만, 각자의 그 전시 제목도 다르고, 메인 작품들이나 작품들도 조금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완벽한 평면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고요.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주제로 하는 반대에 대한 이야기의 시초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개념 중에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일단은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제가 전시 글을 했던 건데 리아 갤러리 2013년 공모 선정 작가. 그러니까 뭐 완전 정식 갤러리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래도 꾸준히 공모 전시를 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처음으로 개인전 공모에 당선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죠. 예. 물론 거리가 좀 있고 제가 이당 12월 달에는 제가 영문미술관에 입주해 있었기 때문에 전시 기간 동안 뭐 한 번 갔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뭐 큐레이터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항상 그랬지만 그래서 여기는 이런 포스터 같은 것도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한 거였어요. 이거는 엽서 디자인이었고 엽서랑 포스터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디자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도 제가 개인전을 할 때 거의 다 제가 디자인을 한 게 많아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뭐 전문가에게 맡겨라 아니면 갤러리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글쎄요 뭐 아직까지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제가 한 경우가 많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작가 노트를. 여기 네 번째 개인전이라고 써 있는데 이때 세 번째 개인전이 있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그 여기 2014년 1월 4일부터 26일까지 영음미술관 개인전 써 있죠. 그때 영음미술관 옆에 저희 그 과 동생이 운영을 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에서 개인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그냥 제가 했었던 작업들을 모아놔서 한 거고 크게 제가 그 전시에 신작을 발표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서 제가 리뷰에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작가 노트 읽어볼게요. 세상의 시작은 물질적인 시작은 아니었다. 물질이 폭파해서 지금의 우주가 생겨났다면 그 물질이 존재하기 전도 있었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시작 전에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무가 존재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라는 개념은 반대인 유의 개념이 있어야만 존재가 가능하다. 반대로 유가 없다면 무도 있을 수 없다. 이는 당연하지만 동시에 역설적인 관계인데 이러한 개념적인 역설을 풀지 못해 세상은 깨어진 균형 속에 태어났고 현재까지도 이 개념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세상은 끝없이 평창하고 있다. 이 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뭐 그냥 이 문자 그대로의 이야기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빅뱅이 있고 아니면은 태초에 신이 만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신이 처음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면 신이 생기기 전에 세상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빅뱅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돌멩이에 생겨났다고 하면은 그 돌멩이가 있기 이전의 세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따지고 이렇게 끝으로 가게 되면은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존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게 존재해야지만 있다와 없다, 이 상반되는 개념이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인가 없다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야지만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 개념상으로는 맞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무엇이든지 답을 찾으려고 해도 뭔가가 하나가 어긋나 있어서 항상 답을 찾을 수 없고, 이게 뭐 그 깨어진 균형은 덮으려고 해도 뭐 아예 처음처럼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지금의 우리의 역사가 그렇듯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끝없이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주도 지금까지도 그 역설의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팽창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완벽한 평면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팽창 중인 우리의 현실은 두께가 없는 완벽한 평면 속에 존재한다. 무와 유 사이에는 서로를 대립하기 위한 개념적으로 가장 완벽한 평면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 실존할 수도 있고 허상일지 알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개념적인 얘기고 제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림이 그려지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념과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개념을 가로막고 있는 그 평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와 반대가 있으면은 그 반대를 가로막는, 그러면은 그 평면이라는 거는 뭐 끝도 사실은 존재를 하지 않을 거고, 사실은 그 안에 두께라는 것도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두께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얇더라도 그 안에 이 개념과 개념 사이에 뭔가가 접합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접합점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사실은 실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안 되는, 아까 얘기했을 때 있다와 없다라는 개념 속에 그 완벽한 평면 안에서 우리의 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 보면은 우리 세상은 존재를 하는 거지만, 이쪽에서 보면은 사실은 세상이 존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질이 존재를 하지 않는, 음, 이 당시에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했었던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 어, 우리가 아주 작은 분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이것을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작은 원소가 존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개념이 나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실존하는 것들을 파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실존하는 것이 없고, 반대로 무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뭔가 실존하는 것을 바탕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렇지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좀 어렵죠. 원래 이게 좀 말하는 사람도 정리가 잘 안 되면 좀 어려운 법이에요. 예. 아무튼 사실 극우와 극좌는 한 끗 차이고 생과 사는 같은 것이듯 무와 유는 서로 반대지만 본질을 같이 한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반대의 성질이 합쳐진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밀려고 해도 균형은 다시 맞춰지려고 한다. 마치 시소처럼 찰나의 순간에만 균형이 맞게 되는데 그 잠시가 탄생의 시발점이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심장 같은 경우가 수축을 했다가 팽창을 하잖아요. 수축을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다시 팽창을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쿵쾅쿵쾅 반대와 반대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생명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
순간에는 뭐 이렇게 아까 여기 표현을 했듯이 시소처럼 찰나에만 균형이 맞춰지는 순간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양기와 음기, 뭐 남자와 여자가 딱 그 접합점이 맞으면은 뭐 생명이 탄생을 하듯이, 그러한 뭐 음과 양, 뭐 무와 유의 접합점, 그 부분이 생명의 탄생점,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그 힘의 원천. 그러니까 뭐 이 다음 전시 리뷰들이 나올 텐데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N극과 S극이라는 반대의 극들이 모여 있는 그 접합점에서 이제 우리가 중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반대와 반대가 공존을 하게 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밑에 좀 써 있긴 하네요. 자, 때문에 우리 세상은 역설에서 시작해 역설로 끝난다고 볼 수 있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여자와 남자가 만나 세상을 탄생시키고 암흑 공간 속에 불타는 항성이 있고 그 사이 절묘한 위치에 있는 행성만 생명을 만들 수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위치가 조금만 가까웠어도 아니면 조금만 멀었어도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란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만질 수 있는 육체와 만질 수 없는 정신이 만나 인간을 이룬다. 그러니까 실체를 하는 육체, 유의 존재, 그리고 만질 수 없는 정신, 무의 존재. 하지만 사실 정신이라는 것도 그 육체에 기반을 하고,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도 다시 또 정신이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자, 생과 사는 같은 것이기에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에도 잠을 통해서 간접적인 죽음을 경험을 하고 삶과 죽음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활동을 했으면 우리는 잠을 자야 되고, 해가 떴으면 또 해가 져야 되죠. 네. 내 그림은 이러한 세상의 질서를 담고 있다. 역설의 균열에서 시작된 그림은 균열을 메우기 위해 확장되고 자신이 영원할 것처럼 생명력을 뽐낸다. 하지만 탄생은 시작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 주체할 수 없는 그림을 나는 정지시키려 한다. 그 정지의 느낌이 완성됐을 때 그림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제야 정지와 활동의 느낌을 동시에 담은 역설의 존재가 되며 다시 생명의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완벽한 평면을 얘기를 하면서 정지의 시작 개념으로 넘어간다기보다는 이제 완벽한 평면 다음에 정지의 시작 전시를 하게 되는 그 순서, 네, 그런 것들을 좀 글에 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얘기인 거예요. 분명히 다른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조금 더 정지에 시작되는 그 역설의 균열에서 시작된 그림의 균열을 메우기 위하고, 그리고 그림의 움직임을 멈추려는 쪽에 좀 더 집중되어 있었고, 완벽한 평면에 있는 작품들을 그림을 그릴 때는 조금 더 뭐랄까, 그 그림을 평면처럼 그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저만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 거라서 이게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그림들이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 당시에 전시했었던 그림들이 이런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완벽한 평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영은미술관에 입주를 하기 전이었고, 그리고 이 정지의 시작의 개념들이 시작이 된 것들은 그 영은미술관에 들어간 다음에 그린 그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영은미술관 들어가기 전이진 않은데, 그러니까 요것도 들어가기 전이었었고, 뭐 이런 작품은 영문미술관 들어간 다음에 한 작품이고요. 근데 여기 있는 작품들의 이 작품도 영문미술관에서 한 작품, 이 작품, 그리고 아까 그 전에 했던 한 세 작품 정도는 영문미술관에 들어가서 초반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했었던 작품이었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제가 집에서 작업을 할 때 했었던 작업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완벽한 평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거는 이때 당시였던 거죠. 음, 그림들을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그림을 할 때가, 그러니까 제가 그 약간 행성 같은 모양을 그렸다고 해야 될까요? 행성 같은 모양을 그리고 주변에 약간 대기권 같은 것도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놓고서 디지털 만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의 존재와 무의 존재, 이게 뭔가요? 무의 존재와 유의 존재들을 단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반전을 시켜서 이 디지털 반전에 대한 얘기는 그 전에 했었죠. 이런 식으로 전시를 했었고 사실은 제가 영음미술관에 처음 들어갈 때도 개인전을 이러한 형태로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80호 작품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 안에서 완벽한 평면을 표현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림에 이제 이런 그 양감도 생기기도 하고 그 이제 명암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그림이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 공간감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최대한 눌러 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표현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이 됐다고도 볼 수 있고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그 완벽한 평면을 표현을 하기 위한 그런 뭐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어, 좀 담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그림에 대해 제 작품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막연한 느낌을 표현을 한 것만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뭐 은하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은 이 전시 외에 다른 데서 전시를 한 적도 없고 지금 아마 제가 말아놨을 거예요. 빛을 본 적이 없는 그림인데 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이 작품 이후에 이 작품도 그렸었고요. 그러니까 붓으로 그린 그림들은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게 그렸던 작품들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 전시를 했었던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아, 이 작품은 그 전에 그 출발의 완성 전시 때 디지털 만전을 했던 그림이죠. 근데 이거를 원화를 전시를 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원화가 더 예쁘다라는 사실 사람들이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예전에 그렸었던 그림인데 어, 전시회는 처음 공개를 한 거예요, 이때. 아, 여기가 이제 그 제가 전시를 했던 곳인데 이쪽에 이제 대덕대학교 있고 여기가 카이스트였나? 아무튼 이쪽에 이렇게 그 전원주택 단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카페들도 몇 개 있는데 이때 여기에 고양이 낮잠이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이 작품을 아까 포스터에 썼던 메인 작품이죠. 이거는 중력이라는 작품이에요. 뭔가 약간 중력에 이렇게 뭔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약간 이미지가 좀 보이지 않나요? 이때 요 작품은 아마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품들과 굉장히 닮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그 제가 기술적인 것들이 그 완벽하게 정립이 된 건 아니었어요. 이때는 나이프를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색깔도 아마 지금보다는 뭐 조금 다른 색들, 그러니까 이때는 인디고를 조금 더 많이 섞어서 썼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거의 인디고색으로 그린 그림이죠. 이것도 영음미술관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던 때예요. 이때가 이제 보시면은 그 나이프로만 그린 게 아니라 주걱의 터치감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주걱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비슷하게 밀어가면서 그림을 그렸었던 거고요. 이 그림은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어, 나이프로 이제 그림을 그렸었던 거죠. 이게 나이프만은 아니고 이때 제가 이때도 그 도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고무 헤라 같은 걸로 그렸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미술관이 굉장히 추워서 뭔가 추운 듯한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인 게 저의 모든 정지의 시작 그 시리즈 1번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정지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갖지는 않지만 그 시리즈와 비슷한 느낌이 있는 작품들이 있지만 정식으로 정지의 시작 1번이라는 이름이 붙은 첫 작품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자유의 법칙 2015 -1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제목을 2015-1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그림이 아닌데 제가 넣은 이유가 여기 사진을 보시면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때는 지금 안에가 제가 조금 덜 그린 거예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가 색이 채워져 있지 않죠? 선만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 안에가 채워져 있죠? 제가 이 당시에 그냥 선만 했다가 그러니까 자유법칙 시리즈를 면을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 면에다가 이렇게 색을 칠하게 됐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2013년에 찍었던 사진 자료는 없고 2015년도에 찍었던 사진 자료만 있어서 지금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작업이에요. 제가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만든 작품이니까 저 또 몇 개 안 되는 아크릴 작업이기도 하고요. 네,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자, 이 작업이 이제 그 갤럭시라는 작업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 글에서 나왔었던 그 균열이 시작되면은 그 균열에서 그 균열을 덮고 하다 보면은 우주가 만들어진다. 그러한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5년 전에 그 제작 과정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 영상인데 잠깐만 보실까요? 제가 이거를 뭐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여기다 링크를 한번 달아 볼게요. 뭐 이쯤에 달아지나요? 그러면 제가 이 유튜브 영상 링크를 여기다 달아 볼 테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시작점에서 시작이 된 터치들이 다음 터치를 만들고 다음 터치를 만들고 서로 간의 관계가 생겨나고 약간 그 관계를 관통을 하게 되는 터치들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제 방이에요. 예, 이 당시에는 그 제가 방에서 작업을 할 때입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요.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링크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갤럭시 1이었었고요. 이건 중력. 그러니까 오른쪽이 원하고 왼쪽이 그 디지털 프린팅이고요. 출발의 완성. 중력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작품. 요게 갤럭시 2예요. 갤럭시 2. 이건 되게 야심차게 액자를 해서 제가 처음으로 액자를 해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액자가 엄청 무거워요. 근데 뭐 아직까지도 그냥 액자에 쌓여진 채로 제가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전시 공간이었고요. 이분이 그 대표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 화이트홀 작품도 보이죠? 근데 아까 화이트홀 이 작품도 그러니까 파란색 원화는 처음으로 공개를 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작품들은 거의 다 처음 공개한 작품이죠. 여긴 이 작품이 보이시죠? 근데 이 작품이 지금 제가 남겨놓은 자료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사진 자료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쬐끄만 사진만 어떻게든 찾아서 왔는데 해상도가 많이 깨지죠. 네, 이것도 제가 이렇게 거의 선 뿌려지는 선 위주인 작품이었어요. 예, 이게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리아 갤러리 있었고요. 여기 아까 갤럭시 2고요. 이때 당시에 뭐 당연히 작품은 하나도 팔리지는 않았어요. 네, 뭐 작품이야 팔리지 않는 게 이때는 뭐 거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때였으니까 이때 그리고 작품 가격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사실 제가 아까 이거 자료를 보면서 가격표를 봤는데 살짝 놀랐는데 가격에 뭐 이렇게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작품을 뭐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가격이 얼마인지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80호가 그때 제가 250인가 써놨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이때 되게 감사했었던 게 제가 전시가 끝나고 나서 전시장을 갔는데 그때 방명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방명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전 분들이 꽤 많이 와서 그 좋았다라고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감사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좀 전시가 마음에 드셨으면은 거기다가 방명록에다가 뭐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 써주시면은 작가한테는 좀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안타깝게도 지금은 리아 갤러리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고양이 낮잠 카페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좀 아쉽죠. 네, 이렇게 저의 2013년 그 12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음, 완벽한 평면전 리뷰를 마치고요. 음, 뭐 이거 전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제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라. 분명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이게 제가 원테이크로 찍는 영상이고 제가 또 할 일들이 많으니까 영상에 사실 뭐 전문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좀 두서없이 진행이 되더라도 좀 많은 양해를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맞아요. 제가 이제 2013년 끝자락에 이 전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2011년도에 하고 4월달에 하고 2012년도 때도 그 2012년도 12월이랑 2013년도 1월을 이렇게 뭐지 둘 다 건너가지고 전시를 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뭐 좋은 갤러리든 아니든 1년에 한 번씩은 개인전을 하게 됐다라는 뭔가 이렇게 뿌듯함이 있었어요. 네, 뭔가 개인전이 한 번도 없이 지나가는 해는 그러니까 첫 번째 개인전 이후로 없게 되어서 되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이 처음으로 공모에 선정이 돼서 개인전을 하게 됐었던 의미가 있는 전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영상은 아마 그 영은미술관에서 진행했었던 정지의 시작 개인전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